자, 실전 모의고사 21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만점자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갑니다. 1번, 밑줄 친 기억, 니은, 디귿에 잘못 설명한 것은 그랬어요. 자, 주변 지역을 정복한다. 통치체제 정비된다. 새로운 사상 수용된다. 3국의 발전 순서. 주변 지역을 활발하게 정복한다. 그래서 영토국가, 다른 말로 영역국가 같은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통치체제가 정비되면 뭐가 돼요? 율령반포라든가 관등 조직 같은 게 정비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사자, 조위, 선인 등 관직은 이미 언제부터 있었어? 연맹왕국 단계에서도 부족장을 보조하던 사람들이 사자, 조위, 선인. 초기 국가 단계도 있었잖아요. 여러 나라 할 때부터 나왔잖아요. 중앙 집권국가 이전에도. 그래서 틀렸어요. 이거 사상, 새로운 사상 불교 맞고요. 3국의 발전 순서는 중앙 집권국가의 발전 순서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예요?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신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고구려는 언제? 1세기 중엽부터 2세기 중엽 사이에 누구야? 태조왕이고. 백제는 3세기 고유왕 때부터 중앙 집권국가 시작했고, 신라는 4세기 뇌물 마리간 때부터. 이때 말하는 3국의 발전 순서는 중앙 집권국가 정비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백제, 고구려, 신라는 한강 유역 차지한 순서. 그러니까 4세기 백제가 전성기면서, 왜냐면 4세기는 3세기까지는 3국이 아니잖아. 생각을 해봐. 그치? 4세기까지는 3세기까지는 뭐야? 2국이라고 할 수 있겠지. 신라가 중앙집권국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3국이라고 제대로 자리 잡은 게 4세기부터니까 3국은 4세기부터 공부하는 거고, 그럼 4세기에 이제 백제가 한강역을 찾아보셨잖아. 5세기는 뭐야? 장수왕이 먹은 거잖아. 그 다음에 6세기 이제 진흥왕이 먹은 거죠. 그래서 백고신, 그거는 한강역 찾아 순서. 소위 말하는 뭐 전성기 순서,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중앙집권 국가 체제가 제일 먼저 시작된 건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그 다음에 신라,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4번 했구나. 닭이 1번부터 날아서 지붕 위로 올라가 버리는데. 그랬어요? 응? 고맙다. 자. 물어 있으니까. 2번 갑니다.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와 무슨 왕이야? 게로왕이죠. 이거 지난번에도 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를 살짝 한번 바꿔본 거예요. 가는 게로왕이고요. 백제 게로왕이고요. 나는 사유가 누구야? 고구려 고국 원왕이죠. 천왕 그러면 큰일 나요. 만약 얘가 고국 천왕이면 정답은 2번이 돼요. 다가 이제 북이잖아. 그지? 북이. 가는 결국 고려군에게 한성을 빼앗겼다. 그렇잖아. 정답 1번입니다. 게로왕. 나가 죽은 후 왕비 우씨와 동생, 왕의 동생 산상왕과 결합은 연우이거든요. 이름이 연우거든요. 연우. 취수원의 실제 사례. 형사 취수원의 실제 사례. 실례를 보여준다. 이건 고국 천왕입니다. 2세기 고국 천왕 179년부터 197년까지 제위했던 진대법으로 유명했고,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개편했고, 형제상속에서 뭐야? 부자상속. 고국 원왕과 고국 천왕은 다르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 3번, 다는 가의 요구를 받아들여 나를 공격하였다. 그런 적이 없다 그랬어요. 북위와 고구려는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무렵 신라는 우상국 정벌을 했다. 우상국은 6세기잖아. 지증왕 때 512년. 지증왕 13년. 512년이잖아. 6세기니까 이거 몇 세기야? 5세기지. 472년에 게로왕이 북위에 보낸 국사잖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3번. 남북국 시대 정치 조직을 나타낸 표이다.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기억. 주요 부서의 장관을 복수로 임명하는. 모든 부서가 아니지. 주요 부서. 기억나지? 대표적으로 어떤 거? 병부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병부는 법흥왕 때 설치된 1명. 진흥왕 때는 2명. 무열왕 때는 3명까지 된다 그랬잖아. 권력 집중을 견제한다. 이거 여러 번 했으니까 이제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는 보병보다 기병이 주축이었으며 구주에 일정식 배치하고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수도 부군의 일정을 더두었다. 그럴듯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수도 부군 아니잖아. 북쪽 국경선 어디야? 한주, 한산주지. 아니 앞에 20회에서 풀었잖아. 어차피 뭐 가깝다. 수도 부근 아니고요. 수도란 먼 저기 북쪽 국경지대 한주, 한산주. 상서성을 중심으로 삼성 육부체제를 편성. 상서성 아니고 뭐라고요? 정당성이지. 리을 집안정 중심주로 자사 아니죠. 리을은 뭐야? 5경 15부잖아. 15부에는 뭐야? 도덕이지. 62주의 자사잖아.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1번이죠. 좋은 문제야. 아주 잘 만든 문제야. 내가 만들었어. 본인이 만들었어. 자, 이런 건 흉내내면 안 되죠. 4번. 연표의 기억에서 리얼까지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은 살수대처. 이 무렵 고구려는 백제와 힘을 합쳐 당항성을 빼앗았다. 뭔 개소리야. 고구려와 백제가 힘을 합해서 당항성을 빼앗은 건 어떤 전투 이후야? 대하성 전투 이후야. 대하성 전투가 642년이거든요. 그리고 643년쯤 그 무렵입니다. 니은 영제성문의 권력자 이후 고구려는 요동지방에 천리장성을 쌓기 시작하였다. 쌓기 시작한 건 631년부터 시작했어요. 631년부터 647년 사이에 쌓았죠. 디귿 안성전투 민군이 협력하여 당군을 물리쳤다. 그래서 조인성과 설현 등이 협력하여 당나라 군대를 물리쳤다. 맞잖아. 안시성 봤잖아. 그지 영화? 와 그것도 안 봤어? 남자친구 나쁘네. 그것도 안 보여주고. 만나면 영화도 안 보고 뭐해요? 안 만나. 아, 안 만나니까. 나는 만나서 계속 먹기만 하는 줄. 아, 안타깝다. 그치? 공부할 때는 만나면 안 돼. 리듬이 깨질 수 있으니까. 리을 멸망 직후에 요동성이 안동도부 아니잖아. 멸망 직후는 어디야? 평양. 평양이 안동도부가 설치되었다가 675년 매수성과 676년 기벌포 전투에서 당나라가 패하잖아요. 그래서 평양에 머물 수 없으니까 요동 지역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지도의 불교 종파가 유행하던 시기 사상적 동향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게 뭐야? 선종구산입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눈여겨볼 만한 건, 자, 첫 번째, 맨 왼쪽, 맨 아래쪽에 가지산 보입니까? 가지산파. 최초거든요. 도이선사, 가지산파. 그 다음에 이제 태조 왕건과 관련된 게 맨 위로 올라오면 수미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사굴산, 사자산, 화양산. 이걸 어떻게 외울 거야? 외우는 거 아니에요. 선종구산, 신라 중대다, 하대다. 아미타신앙, 관음신앙 등이 등장하면서 불교 대중화의 길을 연 건 원효라든가 의상이니까 하대가 아니고 통일 직후, 뭐 통일기, 통일 전후. 그러니까 신라 중대죠. 인도에까지 가서 공부한 승려들이 전파된 건 교종입니다. 선종 아닙니다. 선종은 어디에 가서 배워오죠? 중국. 정확히 말하면 뭐야? 당나라. 왕실은 이 사상을 포섭하려는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지. 이렇게 세력이 급격히 퍼져나가는데 포섭 안 할 수 있나? 하지만 잘 안 된 거지. 민간사회에서는 주문으로 질병치료나 자식 출산 등을 기원하는 현실 구복적인 것. 이걸 뭐라고? 밀교라고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신라 후반기에 가면 유행한다. OX야. 오, 정답 4번. 이거 기출문제 선지제가 그대로 가져온 거야. 기출문제 푸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다니까. 풀어본 언니는 고개를 끄덕끄덕. 안 풀어본 너님은 뭐야 이게. 아니 대표님이 기출문제 계속 이렇게 풀어주시게 자료 하루에 뭐 5개씩 이렇게 풀고 있다면서.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거야 지금. 그 정보를 입수하고 대표님이 매일 이렇게 하신다며. 그러면 됐잖아.
국어는 그거 안 하고 뭐 독해 뭐 이렇게 빡공 이런 거 하는 거야? 국어도 기출하고. 국어는 이제 수업 시간에 기출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빡공도 하고. 달달 외우겠네. 한 번 하는 것보다 두 번 하는 것보다 세 번 훨씬 더 좋은 거 맞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외우셔야 됩니다. 6번 고려 교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사학은 고려 초기부터 융성했다. 이때 말하는 사학은 이거 한자로 써놓을 걸. 이게 넉사자 4가 아니야. 뭐라고? 프라이빗 스쿨 이런 뜻이야. 프라이빗 스쿨. 무슨 학교? 사립학교. 이게 넉삭자 사학이 나오는 건 언제야? 조선시대지. 기억나잖아. 서울에 뭘 둔다? 사부학당. 사부학당 줄여서 뭐야? 사학, 중등교육기관. 그죠? 이건 사립학교, 사학. 사립학교, 사학의 처음 출발이 뭐라고? 구제학당인데 그 최충의 시호가 뭐야? 문헌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헌공을 따르는 물이 뭐? 문헌공도. 구제학당. 같은 말이잖아. 이게 이제 대성공을 거두니까 11개가 사립학교가 쭉 같이 생기지. 그래서 사학 12도가 번성한다. 언제? 고려 중기. 국자감, 국학은 중앙, 사학, 사립학교는 지방교육. 그러니까 앞에 고려라고 발문해서 써놨으니까. 사립학교는 지방교육. 아니, 이 사립학교는 가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야 된다 그랬잖아. 가난한 부안 사람, 뭐 군산 사람 이런 사람들 못 다닌다니까. 평택 사람이 어딜 다녀. 다닐 수 없어. 남양주 정도 되면 모르겠다. 어쨌거나 남양주도 힘들어. 이건 어떤 사람들이야? 요즘 말로 하면 강남, 대치동, 서울도 저 강북, 구로 이런 데 안 돼. 강남구 대치동쯤 되는 개경 대치동이나 돼야지 이게 가능하다니까. 최충의 구제학당은 국영과 3, 4를 중심으로 교육했다. 정답. 자, 예종 때 양형고에 설치했는데 이거의 부실을, 왜냐면 무신 집권기 100년가니까 이게 당연히 부실해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충렬왕 때 뭐야? 서막전을 설치했다. 여러 번 얘기해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종 때 뭐야? 양형고. 이게 먼저고 이걸 부실을 보충하기 위한 게 충렬왕 때 서막전이다. 정답 3번입니다. 7번. 밑줄 친 그 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거 그랬어. 옛날에 평정사 금이, 수상 김창, 성서 박훈과 같은 명사들도 모두 정방을 통해서 연출했다. 자, 힌트. 정방 누가 만들었어? 최우가 만든 거야. 정방. 정방의 우두머리는 정색승선이야. 최우가 만들었어. 인사권 가지죠. 그 시대에는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부끄러워할 것이 몰랐다. 그러나 문정공, 유경이 김인준과 함께 최의를 죽이고 정권을 왕실에 돌려보낸 다음에도 정방 그대로 혁파되지 않았다. 왕실의 중요한 직책을 권세가에 사사롭게 누르되 계속해서 한 것은 탄식할 만한 일이다. 자, 그러면 이때 말하는 그 시대는 뭐야? 최씨 집권기지. 최씨 집권기야. 삼별초가 진도를 근거지로 대몽 황정을 전개한 건 최씨 정권이 끝난 다음이잖아. 생각해봐. 최씨 정권은 1196년부터 1258년까지 4대 62년간이 최 다이너스티야. 최씨 정권의 왕조가 이어져. 왕조는 아니지만 최씨 정권이 이어지는 거고, 삼별초 항쟁은 언제야? 개경 환도에 반대해서 1270년부터 1273년까지 강화도에서 진도 그리고 제주도까지 가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시기가 맞지 않잖아. 말한 밑줄 친 그 시대는 최씨 집권기잖아. 원어의 다루가치가 파견되어 내정 간섭한다. 이건 원나라 간섭기니까 안 되는 거죠. 무신들로 구성된 중방이 고려의 최고 기구 역할을 하였다. 자, 기억나? 이의방 정중부 같은 애들이 권력 잡은 다음에 중방 중심을 통치했잖아. 그랬다 그랬대요. 경대성이 뭘 만들어? 도방을 만들었지. 이 의미는 다시 어때요? 중방 중심으로. 하지만 최충으로 뭘 만들어? 이제 교정도감을 만들지. 그러니까 이것도 최씨 집권기는 아니지. 최씨 집권기에는 교정도감이 중심이지.
행정 실무를 갖춘 문신들이 등용되어 정책의 고문 역할을 하였다. 정답 4번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보셔야 옳습니다. 8번 갑니다.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치 체제상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게 뭐야? 어느 나라? 고려잖아요. 고려 정치 체제 특징 옳지 않은 것. 귀족 정치의 특징 어디 찾아봐. 어디 나타냈어? 없다고? 도병마사 식목도가 뭔데? 도병마사 식목도가 뭐야? 이품 이상 재신과 추밀. 귀족들이 모여서 합의하는 귀족 합의기구의 전통. 다시 고구려의 제가회의, 백제 정사함회, 신라 화백회, 발해 정당성, 고려 도병마사 식목도감, 도평이사사, 조선시대 의정부, 비변사 이 9가지가 전부 다 뭐라고요? 귀족 합의기구의 전통이에요. 우리 역사에서. 이거는 중국 역사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야. 중국에는 없다니까. 우리의 역사에서만 나타나는 독자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1번은 맞아요. 중요한 정책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뭐해서 뭐한다? 합의하고 회의해야 되는 거야. 신속하게 이루어질 거면 독재국가가 제일 신속하다고 그랬잖아.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합의하고 회의하면 신속해지지 않아요. 엊그저께 오늘 국회 보고 있지? 신속하지? 신속하지 않지. 뭐 해야 되니까 합의해야 되니까 신속하지 않잖아. 막 난리 났잖아. 지금도 아직도 막 식물국회가 갑자기 동물국회가 돼가지고 막 언제는 식물국회라고 되게 욕을 했었는데 뭐 동물국회가 되니까 뭐 좋아? 그건 또 아니잖아. 정치 운영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 게 뭐야? 대간제도가 대표적이잖아. 화폐, 곡식, 출납 당도하는 기관 있지? 그게 뭐야? 3사. 회계기관이죠, 회계. 그지? 이게 3사라고. 조선시대 3사는 사관은 사헌부, 홍문관, 언론 3사고 고려시대 3사는 그게 아니라고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고 엄청 강조했거든요. 정답은 2번입니다. 9번 미주친 선생에 대해서 옳은 것은 선생께서 재상으로서 성균관을 관장하면서 본성과 천명에 대한 연구를 선도하고 본성과 천명 들뜨고 화려만을 쫓는 기풍 사장을 배척하고 포운이 누구야? 정몽주. 이장, 박자와 박성부, 김경지를 선발하여 교수로 삼아 경학을 강론하겠다. 그럼 뭐야? 정몽주를 가르쳤다는 얘기 아니야? 누구야? 목은 이색이지. 고려 말에는 삼은이 있어서 삼은. 호에 은자 들어가는 세 사람. 이게 누구야? 이색.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 이 양반들이 요 정몽주를 두목으로 이게 무슨 파의 뿌리가 되는 거야? 살인파에 계보할 때 살인파의 두목님이 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전부 다 무슨 개혁파야? 온건개혁파. 온건파 사들. 물론 한 사람 빠진 사람 있지. 정도전도 제자야. 하지만 정도전은 뭐야? 급진파, 혁명파 4대부잖아. 이게 누구라고요? 이색이야. 4번부터 볼게요. 고려 유학을 발전시켜 해동공자. 해동공자는 누구야? 여기 최충. 바다 동쪽의 공자님 최충. 외워야 돼. 불시잡변을 저술하여 불교를 비판한 사람은 정도전. 고려의 성령을 처음 소개한 건 안향. 충렬왕 때 안향. 이재현으로부터 성리학을 전수받았다. 정답 1번. 이재현은 충선왕이 퇴위 후에 연경에 뭐 한다고요? 만권당 세웠다 그랬잖아. 거기에서 조맹부라든가 연복, 요수 이런 학자들과 교류한다. 마리주와 교류지 배웠겠지 당연히. 그 이재현에게 배운 사람이 이색이다. 계보가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정답은 1번입니다. 10번. 가나다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 초기 과학기술은 크게 발전했다. 이때 말하는 초기는 몇 세기야? 15세기죠.
세종대를 전후한 이 시기 과학기술 우리나라가 특기할 정도로 뛰어난 것이었다. 당시 집권층 뭐라고요? 관학파. 부국강병과 민생안전을 위해서 과학기술과 실용적 함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과학기술은 국가적 지원을 받아 크게 발전할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전통적 문화를 계승하면서 서역과 중국 문화기술 수용하여 훌륭합죠. 자, 1번 가. 형벌보다는 교화. 아니, 형벌보다는 교화를 강조했던 게 누구야? 사림이야. 사림은 형벌보다 교화를 중시했고 반면에 관학파들은 뭐 한다고요? 법전 정비를 많이 하지. 그래서 뭐야? 주례 같은 걸 좀 더 중시하고 굳이 따지면 형벌을 좀 더 강조했다는 거지. 다시 형벌보다 교화를 강조한 건 누구라고요? 사림입니다. 외우셔야 돼. 나 병장도서를 편찬하여 군사훈련의 지침서로 삼았다. 맞지요? 다 백제천문도 바탕으로 천상열차 분야지도 천문도. 백제가 아니라 뭐 고구려에서 틀리지. 고구려. 할라 농사직설과 향약 집성방을 편찬한 건 이건 자주적 성격이잖아. 서역과 중국 문화를 받아들인 게 아니고 우리 풍토에 맞는 약재라든가 치료법 이게 뭐야? 향약 집성방이고 우리 풍토에 맞는 농사법 이게 뭐야? 농사직설이잖아. 자주적 성격인 거지. 서역과 중국 과학기술 수용했다. 이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서역과 중국 과학기술 수용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그래, 역법, 칠정산 같은 거 들 수 있겠지. 서역은 뭐야? 회회력. 중국이 뭐야? 수시력. 이런 거 바탕으로 뭐야? 칠정산, 내편, 외편 만드는 거잖아. 정답은 2번입니다. 11번. 조선시대 통치조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앞에서 한번 했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이거 틀리면 안 돼. 몇 번이야, 소희? 잘했어. 1번입니다. 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또 헷갈리면 안 돼. 임금 교지 작성하는 건 뭐라고? 예문관? 아니고 예문관. 예문관 이러면 자신이 없는 거잖아. 예문관 이래야지. 예문관? 이러면 안 된다고. 승문을 뭐 한다 그랬어? 4대 관계. 외교 문서 작성하는 거. 나머지는 상참, 윤대, 차대 익혀두라고 그랬어요. 12번.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태조가 도읍을 세우고 묘학을 지을 터를 도읍의 동북쪽 모퉁이의 정한이. 자,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요? 태조가 학교를 만드는데 도읍에 만들었다는 얘기야. 수도에 만들었다는 얘기잖아. 산을 멈추고 물은 둘러싸고 자리는 남양이다. 정축년 3월에 공사 시작해서 무인년 7월에 준공하였다. 무자잖아. 무자니까 어때요? 8로 끝나겠지. 1398년에 완성된 거야.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가봐. 시인스 1398이라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자랑하지. 호구 같은 마법학교보다 더 오래돼서 거기가. 성인과 철이는 높은 집에, 종사는 곁집에, 학교인 명륜당은 묘의 뒤에, 대개 집의 크기는 칸으로 96칸이니 묘의 일은 이것으로. 이게 뭐라고요? 성균관입니다. 사료 잘 익혀보세요. 이게 뭐라고? 성균관입니다. 부목군녀에 하나씩 뭐? 향교.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를 파견하였다? 향교. 공자 위패를 보신 대성전 두었다. 그죠? 대성전 어디 있다고요? 성균관. 그리고 어디 있다고요? 향교. 영조와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수가 크게 줄었다. 서원. 유학부와 기술학부로 구성됐다. 고려시대 국자금. 정답은 2번. 이 문제는 가장 포인트가 뭘까요? 사료 해석하는 거예요. 사료. 이 사료를 보고 이게 성균관인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맞추느냐 틀리느냐 그 얘기예요. 이때 말하는 태조는 누구였어? 이성계야. 성균관은 원래 어디 있었어요? 개성에 있었겠지. 수도를 옮겼잖아. 그럼 어때요? 한양에다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읍의 동북 모퉁이에 만들었다. 터를. 자, 13번 갑니다. 대동법 실시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공인이 대동세의 운송을 전담하였다. 공인이 그거 하는 사람이야? 아니잖아. 공인은 뭐 하는 사람이야? 정부나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그래요. 구입해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어용상인을 뭐라고 한다? 공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쉽게 외우라고 했잖아. 국가에서 필요한 공물을 사오는 인간 뭐야? 공인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 일부 지역에서는 공납에 급납화 현상이 나타난다. 뭐로 내는 거야? 황해도 지역은 뭐로 낸다? 화폐로 내면 되니까. 급납화. 농민들이 구하기 쉬운 물품이 대동생의 납부 물품이 되었다. 그렇지? 쌀, 배, 돈. 시간이 지날수록 상남미의 비율은 증가하고 유치미의 비율이 감소됐다. 중앙정부로 보내는 게 뭐? 상남미. 지방 관할에서 쓰는 게 유치미. 근데 상남미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니까 지방 관할의 재정이 악화되었다. 그래서 농민에 대한 수탈이 더 심해진다. 정답은 1번. 14번. 다음 농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아. 이것도 앞에서 했어. 관웅소초, 정조 때 박지원이 전세, 농기구, 수리, 영노에 대해 언급한 농서로서 한전론. 여기 부록 한민명전의에서 한전론. 이때 말하는 한전론은 뭐라고?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정하는 거고, 이 한전론의 아이디어가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에서 한 개인이 3종보 이상을 소유할 수 없게 하는 거지. 상한선 정하는 거. 농가에서 효종 때 신속이 농사직설의 노하우를 개선하면서 전개 수준으로 바뀌었고, 이양법 보급, 요거에 대해 키워드가 이거, 이양법 보급에 노력했다. 공헌했다. 이게 뭐야? 신속의 농가집성이야. 효종. 색경은 숙종 때 박세당이야. 박세당은 뭐로 유명한 사람이야? 소론이고, 한때 사문난적으로 몰리기도 했던 사람이고, 사변록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지. 채소, 과수 재배, 화초 재배, 목축, 양잠 기술, 견종부 보호에 기하였으며 지주제적 경영을 부정했다. 이게 박세당의 색경입니다. 그런데 자, 순조 때 서유구가 농업을 중심으로 의학, 기상, 요리, 음악, 축산, 원예, 상업동력,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있잖아. 농촌 생활의 백과사전. 이게 뭐라고요? 임원 경제지야. 임원 경제지. 자, 서유구가 순조 때 서유구 몇 번이야? 14번. 자, 호가 풍석이지. 이 아저씨가 주장한 뭘 주장했어? 둔전론. 둔전제를 주장합니다. 이 둔전제는 국가가 비용을 투자해서 만드는 국둔이 있고, 부자들이 돈을 투자해서 만드는 민둔, 이걸로 구성되는 건데, 요건 무슨 순조 때라고 했잖아. 무슨 정치하에서? 세도 정치하에서 전면적인 토지개혁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아니, 세도 가면 안동김씨가 왕권보다 더 막강한데, 그들의 경제 기반이 대지주인데 전면적인 토지개혁이 될까 안 될까? 될 리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거라도 해가지고 어떻게 하자?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게 풍석 소유의 생각이야. 근데 기출문제에서 뭐라 나와? 지, 주, 제를 부정했다. O의 X야. X야. 지주제를 뭐 한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현실 안에서 뭐 하자? 개혁하자. 라는 게 풍석 서유구의 주장이었어. 자, 이 사람 아빠가 있어. 누구야? 서호수. 서호수 뭐야? 해동 농서. 이 사람 아빠, 서호수 아빠가 이제 서명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농서를 남겼어. 그러니까 3대거든. 농사 오타쿠 집안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야? 정조 때잖아, 그지? 최근에 이제 이쪽에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사람이 풍석 소유고요. 둔전제, 둔전론 이런 거 주장합니다. 산림경제는 18세기 홍만선이 쓴 농서라고 했어요. 농업, 임업, 뭐 축산, 양잠 이런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15번 갑니다. 자료에 밑줄 친 국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 국가는 겉으로는 정치적 불간섭 정책을 내세우면서도 왕실과 가깝게 지내던 선교사들 내세워서 광산 채굴권을 빼서 철도, 전기, 전차, 수도 많은 이권 차지했다. 특히 이 국가가 차지한 운산, 평안도 운산 금강 채굴권, 조선 전체 금생산량의 4분의 1, 연간 수익률 30%. 1902년부터 1915년 사이에 생산된 금을 돈으로 한 사람 약 4,950만 원. 말이 돼 이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 줄 알아? 우리가 1907년 국채보상운동할 때 얼마야 그게? 1,300만 원이었지. 그게 대한민국 1년 예산이었어.
몇 년치 예산을 개간 거야, 생각해봐, 이게. 최소 3년치 넘고 한 4년치 되죠. 지금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얼마인 줄 알아? 400조가 넘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특혜인지 알겠죠. 이 나라 어느 나라? 미국이죠. 자, 철도 뭐 만들어? 경인선 초기 경인선 부설권 얻어낸 게 누구야? 미국이었지. 전기 뭐야? 한성 전기회사 만들었잖아. 그래서 뭐야? 미국 사람 콜브란과 고종이 합작해서 만든 게 한성 전기회사거든. 그 한성 전기회사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이제 전기의 힘으로 가는 게 뭐야? 전차잖아. 그래서 1899년에 5월 17일 날 전차가 개통된다 그랬잖아. 뭐 수도 등 많은 이권을 차지한 거야. 요 중간에서 이걸 막 이렇게 얻어간 게 알렌이라는 사람이지. 이 사람 원래 출발은 뭐야? 선교사로 출발한다 그러잖아. 선교사로 출발한 알렌이가 갑신정부 때 민씨가 사랑했던 조카 민영이 이게 어때요? 칼 맞은 거 치료해주면서 어이가 되고 미국의 공사까지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가져갑니다. 출세주의자. 자, 삼국 간섭에 참여한 건 루돌프지. 러시아, 독일, 프랑스니까 미국은 없어. 초기 경인철도 부속을 했다. 정답 2번. 저탄소 설치를 위해 저령도 조차를 요구한 건 누구야? 러시아. 저령도 조차 요구했다가 누구의 반발로? 독립협회의 반발로. 성공해서 실패했어. 실패했잖아.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했잖아. 그 다음에 이 국가와 수교를 계기로 천주교가 신화이자 이건 누구야? 프랑스지. 언제? 1886년 프랑스와 국교를 맺으면서 천주교 포교의 자유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6번. 다음 집회에 나온 주장을 옳은 것은 이상제 사회로 이상제 뭐 생각나죠? 그건 이상설이고 성명이 권업회 이건 이상설이고 대한광복군 정부 이건 이상설이고 이상제는 신간의 초대 회장이기도 했고 조선교육회 이거 만들어가지고 1920년에 밀립대학 설립운동 했던 사람이 이상제야. 이 사람이 1850년생인데 얘기했잖아. 40대 후반 무렵에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독립협회 활동했고 50대 후반 무렵에 열심히 애국개몽운동 했고 그리고 70대에도 여전히 실력 양성운동.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셨지. 그래서 1927년에 우리 나이로 78세의 나이로 신간의 초대 회장 하신 분이 이상제 선생님. 이날 회에서 회장 윤치호 훗날에 친일파로 유명한 윤치호 인사말이에요. 백정 박성춘 개막연설 연단대 10회 정부 대신 이게 뭐야? 관민 공동회란 얘기 아니야 지금. 그래서 백정 출신 박성춘이 그랬잖아요. 저 햇빛을 가리는 차일 기둥에 차일에 받치는 기둥은 하나면 역부족이지만 여러 개로 받치면 어떻게 한다? 튼튼하다. 그러니까 백성들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야 된다. 민권이 성장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잖아. 관민공동회 1898년 10월달 관민공동회잖아요. 헌의육조지. 옳은 거. 신분제도를 폐지하고 인신매매를 금지하라. 아니 신분제도 이미 1차 가보개혁에서 군국기무처에서 폐지됐잖아. 러시아 공사원에 머물고 있는 고종이 1897년 2월달에 이미 돌아왔어. 경운궁으로. 왕실사마 국정사마를 나눠 혼합해. 이거 뭐야? 홍범 14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외국과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각 부 대신과 중평 의장이 합동서명을 시행해라. 이게 핵심 포인트지. 정답은 4번. 17번. 다음의 가나다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울릉군의 연역입니다. 청동시대, 철기시대 최초로 사람이 거주하게 했고 지중왕 때 우상국 정벌. 자 봅시다. 1번 가. 아시촌 소경을 설치해 육부와 남쪽 지방 주민들이 이루시겠다. 아시촌 소경 설치. 맞잖아. 자 그랬다가 홍해군요 스시마섬 도제 울릉도에 외인들이 왕래를 금지하는 금연을 조사 서기를 보냈고 서기는 외교문서입니다. 자 1693년, 1696년 두 번이나 안용복 씨가 일본 어부를 쫓아냈고 일본에 건너가서 울릉도가 조선다임을 인정받고 귀국했습니다. 나와보자. 나와 다에 들어갈 내용은 모두 안용복이다. 외우셔야 됩니다. 나가 일어날 무렵은 남인이 집권하고 있었고 다 시기에는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 뭐냐냐? 17번이죠. 아니 빨간색이 좀 잘 보일 것 같아서 화면에. 여러분도 잘 보이나? 환국은 우리가 다 외웠잖아. 이게 뭐야?
남인에서 뭐로 바뀌는 거야? 서인으로 바뀌는 거고. 경신왕국이잖아. 그러면서 서인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이제 노론과 소론으로 쪼개진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다시 어때요? 서인에서 뭐야? 남인으로 바뀌는 거지. 이게 뭐야? 기사환국이지. 이때 누가 이제 활약하는 거야? 장희빈. 장옥정 씨가 아들을 낳았잖아. 태어난 지 2달 만에 원자 책봉하겠대잖아. 숙종이가. 그래서 누가 반대한다? 송시열이 아니되옵니다. 그래도 어때요? 사형 먹고 세사발 먹고 죽었다 그랬잖아. 그랬다가 다시 어떻게 한다고? 인원왕후, 그러니까 인원왕후 복위운동 하고 있었단 말이야, 서인들이. 이걸 남인들이 알고 이번 기회에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숙종이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누구 편 들어준 거야? 서인 편을 들어주면서 이제 중전 장옥정 씨는 다시 뭐가 되는 거야? 희빈 장옥정 씨가 되는 거지. 다시 서인으로 되고 남인은 이제 거의 몰락한다라고 했던 기억나지? 이게 갑술왕국이잖아. 그리고 나니까 이제 모와 모의 대립이 커진다.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어때요? 격화되게 되고 이 대립은 결국 뭐야? 다음 왕을 누구를 앉힐 것이냐. 이게 가장 포인트가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당시 소론 쪽이 밀었던 사람 훗날에 경종이고 노론이 밀었던 사람 훗날에 영조. 기억나잖아. 자, 이런 상황에서 1716년에 병신처분이라고 있지. 병신처분은 숙종이 누구 편을 들어준 거야? 노론 손을 들어준 거라고. 그러면서 1717년에 뭐야? 정유, 독대까지 해가지고 노론의 이명이 숙종과 독대를 하는 거잖아. 독대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 하지만 어때요? 아마도 대리청정을 통해가지고 경종에게 일을 맡기고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하자고 이제 잘라버리고 교체하자 뭐 이런 거였는데 숙종이 어때요? 경종이 첫 번째 큰 잘못을 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숙종이 어때요? 몸이 아파서 이제 죽어버리면서 1720년에 경종이 즉위하기는 했지. 하지만 권력은 누가 숫자는 많다 그래서 노론이 숫자가 많다 그랬잖아. 그래서 노론이 쪽수만 믿고 진행 숫자 많은 것만 믿고 1721년에 뭐야? 신축년에 뭘 밀어붙여? 왕세제 책봉을 밀어붙였잖아.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받아들이니까 2주 만에 또 대리청정까지 밀어붙였지. 이걸 기회로 어떻게 한다? 이제 경종이 반격을 하는 거지. 소론 강경파, 김일격 이런 사람과 손잡고. 이게 뭐야? 임인년에. 그래서 신축년과 인임년에 뭐야? 신축, 신임사화. 하지만 경종이 1724년에 영조가 즉위하면서 이 모든 건 다 수포로 돌아가겠지. 여기 이제 신축년과 임년의 신임사화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봐봐. 1693년이면 지금 남인이 권력 잡고 있는 거 맞잖아. 1696년이면 이제 노론소론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게 맞아 틀려? 맞지. 이제 이해돼? 1693년이면 요 사이니까 아직은 남인이 권력 잡고 있는 거잖아. 근데 1696년이면 요 다음이니까 갑술왕국 다음이니까 이제 남인은 거의 몰락하고 나니까 이제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격화되는 거 맞다니까. 그럼 뭐가 틀렸어? 4번 보자. 울릉도를 경상도 울진군에서 분리하여 경상도 울도군으로 승격하고 군수를 임명해 확인하다. 이게 앞에서 했는데. 자, 1900년 울릉도를 어디에 편입합니까? 강원도입니다. 이게 경상도가 된 건 1907년이라 그랬잖아요. 울릉도 독도 문제는 생각보다 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1900년에) 울릉도를 어디 편입한다고요? 강원도에 편입. 강원도.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900년에 무슨 일이 벌어져? 1900년에 대한제국 칙년 41호 그래가지고 독도가 우리 땅임을 완벽하게 어때요? 선언한 거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1900년이 중요한 겁니다. 2000년에는 독도 리가 만들어지고요. 18번 가나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기 옳게 연결된 거. 임시정부는 상하이에 육군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독립전쟁을 수행할 지휘관 양성에 노력하는 한편
만주의 무장 독립군을 임시정부 직할의 군대로 개편하려 노력한 그 압록강 건너편에는 육군주만 참의부. 그러나 임시정부가 직접 무장부대를 편성하여 항전을 주도적으로 전개한 것은 1940년 9월 17일 한국 광복군이 창설된 이후. 정답 4번. 황포군관학교는 누구가 거래된 거야? 김원봉이 황포군관학교에 들어가서 직접, 이건 중국 애들이 만든 거라 그랬잖아. 중국이 만든 거. 그래서 거기서 사관교육을 받고 나온 거지. 왜? 개별적인 투쟁의 한계를 느끼고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리더십을 배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의부는 남만주 쪽에 있었고 지청천이 중심이었고, 신민부는 북만주 쪽에 있었고 김좌진이 중심이다. 조선혁명군 같은 경우는 어디야? 남만주 쪽에서 양세봉. 그죠? 영릉과 흥경성 전투 외우셔야 됩니다. 자, 19번. 다음 같은 선거가 실시된 시기의 상황을 옳은 것은 그랬어요. 한 사람이 단독으로 입후보했고요. 재적대회 2359명, 참석대 2359명, 찬성 2357, 무효표 2표. 그래서 99.92%. 두 번째는 99.98%. 그래서 8대와 9대입니다. 8대 9대는 몰라도, 아니 이게 간접선거라는 거 알겠지? 근데 뭐야? 재적대의원, 참석대의원 어마어마하지. 단독 후보잖아. 그러면 일단 국회가 아니죠. 잘 보세요. 국회에서 뽑았으면 뭐라고요?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은 국회에서 뽑았잖아. 간접선거 가능한 일. 국민들이 직접 뽑은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윤보선 같은 경우도 어때요? 양원에서, 민의원 참의원에서 대통령 뽑으니까 그냥 대의원이 아니지. 국회에서 뽑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한 번 간접선거가 있긴 있죠. 누구야? 전두환이지. 전두환은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뽑았지. 반면에 이건 뭐야? 통일 주최 국민회의 대의원이야. 아니, 전두환한테는 단독 입후보가 아니라니까. 전두환은 얘기했잖아요. 여러 명을 야당도 지가 직접 만들어서 민한당, 국민당, 그래서 민한당 유치송, 국민당 김종철이 이런 허수아비를 내세우는 게 전두환이야. 하지만 뭐야? 단독 후보야. 이렇게 단독 후보로 나온 건 한 번밖에 없는 거 언제야? 유신이야. 그러니까 유신체제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유신체제입니다. 유신체제. 위에 거는 1972년이고 밑에 거는 1978년이야. 왜? 6년마다 한 번씩 뽑았으니까 다시. 정부는 반공정책을 강화하고 북진통일. 자, 북진통일은 누구야? 이승만 정부니까 틀렸어. 동아일보 기자들이 언론자유 수호투쟁을 전개. 1974년이죠. 언론자유 수호투쟁. 동아일보. 정답은 2번입니다. 삼선견에 반대하는 시위. 정부가 삼선견은 1969년이었고 이때까지는 어때요? 여전히 뭐라고요? 직선제였다니까. 국민연금제도 도입은 자꾸 나오네요. 1988년 전두환 때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0번 갑니다. 가시기의 정계 노래 옳지 않은 것은 1997년 말 국제경제 여건 악화, 외환 부족으로 인해 국제통화기금, 긴급 IMF지 97년 말 2001년 8월에는 다 벗어났다. 자, 구조조정, 강력한 구조조정. 말이 좋아 구조조정이지 대량 해고지. 노사정위원회 98년 만들어지는 거고요. 금모기 운동 한 거 맞잖아. OECD 가입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은 1996년이지. 자. 이런 거 알아야 돼. ILO는 뭐야? 국제노동기구. 언제야? 노태우 정부 때 우리가 여기에 가입합니다. 그 다음에 WTO는 세계무역기구요. 1995년. 김영삼 정부. OECD 선진국 클럽이죠. 1996년. 그리고 IMF는 1997년. 그래서 이걸 졸업한 게 2001년에 졸업했다는 거. 관리체제를 졸업했다는 거. 이런 거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하니까 경제 파트에서는 결국 경제나 문화 파트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시기 판단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시기 판단 문제. 그래서 꼭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수고하셨고요. 이제 마무리 복습하셔야 되고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시고. 예.
오빠 다 맞았어요? 오빠가 한 개 틀렸어? 아깝다. 다 맞아도 되는데. 다 맞으면 바로 치킨 시키는데. 치킨은 다음 시간에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맨날 다음 시간이에요. 수고했습니다.